네, 그럼 오늘 우리 3시간 동안, 3시간이지만 중간에 한 10분씩 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3시간 동안 보고서 작성법이라는 이름으로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카톡으로 PDF 파일 교재가 나가기도 했지만 혹시나 또 이 강의 끝나시고 우리가 이제 실습이나 이런 것도 많이 준비해 놨기 때문에 뭐 정답이라든가 이런 거는 교재에 제가 넣어놓을 수는 없었겠죠. 그래서 혹시 제가 강의했던 파일 또 원하시는 분은 제가 메일로 다 보내드릴게요. 그러니까 너무 필기나 이런 것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뭐 저는 이렇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제 메일 주소입니다. 나중에 제 메일 주소로 메일 주시면 이 PPT 파일 드리니까요. 뭐 필기하시거나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요 말씀 먼저 드릴게요. 자, 우리가 오늘 보고서 작성법이라는 거를 한번 배워보겠다. 그 배우자고 온 건 아니고 배워서 그거를 쓰겠다라고 오늘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무언가를 하겠다라고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자, 그저께 이제 수능이 있었는데 이번에 수능 최고령자가 뭐 80세 넘으신 분이 있더라고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수능을 다시 도전한다. 나 내년도 수능 한번 볼 거야 라고 마음먹었다면 지금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네? 학원 등록? 그죠? 학원 등록도 물론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죠? 계획? 네. 그보다 더 먼저 해야 될 일은? 결심을 해야죠. 결심. 그죠? 결심을 했다면 이제 그 다음에 할 일은 아마도 도대체 수능이라는 건 무슨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문제가 어떻게 나지? 이거를 한번 확인하려면 원래 출제됐던 수능 문제를 한번 열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아, 수능이라는 건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런 걸 보는데 아, 국어 문제 이런 식으로 나누는구나. 영어 문제 이런 식으로 나누는구나. 이거를 먼저 봐야 되겠죠. 그것도 모르고 그냥 학원 등록해서 공부부터 하고 있으면 내가 어떤 목적을 위해서 이 수단을 쓰고 있는지가 명확화되어 있지 않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럼 우리는 오늘 보고서 작성이라고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뭐 하려고 있냐? 보고서도 종류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뭐 조직에서 지금 회사 다니시는 분도 많이 있으실 텐데 회사 다녀서 내가 무슨 일을 했다. 그러면 상사가 그 일 지난번에 내가 한다고 도장 찍어줬는데 결과보고서 한번 써보세요. 그럼 결과보고서 되는 거고 요즘 우리 뭐 전 세계적인 사회 동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동향보고서 한번 써보세요. 그럼 요런 건 이제 또 상황보고서 요런 게 또 되거든요. 아니면 이 프로그램을 지금 몇 주간 한다고 들었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 누군가는 무슨 교육 계획서 이런 걸 썼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 되면 그거는 이제 교육 계획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서 종류도 굉장히 많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 뭐 하자고 있냐 하면 사업 계획서라는 걸 쓰자고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사업 계획서라는 건 어떻게 양식이 되고 우리랑 좀 유사한 조직 중에 사업 계획서를 썼던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썼지? 이걸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그죠? 그렇게 하면 아,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필요한 역량이 뭐지? 를 파악해서 그걸 공부하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 전에 뭐 사례 하나 보여드릴까요? 제가 뭐 이 자리에서 지금 보고서 작성 강의도 하고 뭐 어제도 또 딴 데 가서도 하고 내일도 또 할 건데 제가 뭐 여러 권의 책도 쓰고 칼럼도 지금 몇 년째 연재하고 이러고 있는데 그럼 저 사람은 뭐 원래 타운할 때부터 글을 잘 썼겠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건 아니고 저도 원래는 글을 37살부터 지금 이제 50이 다 됐지만 37살에 첫 글을 썼거든요. 그러면 저도 이제 자동차 회사 다니다가 나와서 이제 이런 일이 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일을 하려고 다시 대학원을 가서 공부를 하는데 그 주변 강사들이 야, 강사로 성공하려면 제일 중요한 게 자기가 강의할 분야에 책을 내는 게 제일 빨라 이러더라고요. 근데 뭐 책이라는 걸 내본 적 있어야죠. 저는 원래 또 문과 출신도 아니고 저는 기계공학과 출신이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 다니다가 근데 이제 경영학으로 다시 한번 바꿔서 이제 40대 이후는 한번 살아보려고.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 한 일이 뭘까요? 그러면 글을 어떻게 써야지? 내가 써야 될 글이 뭐지?
해서 이제 제가 파악한 게 저는 이제 신문 칼럼류의 글을 좀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러면 신문 칼럼을 쓴 사람들은 어떻게 썼지 싶어서 제가 그때 한 2012년, 3년 요때부터 그러면 글은 어떻게 쓰나 잘 쓴 사람들은 어떻게 썼지 이걸 파악하려고 제가 이 작업을 계속 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10년째. 자, 이렇게 좋은 칼럼이 있으면 제가 좀 본받고 싶은 좋은 신문 칼럼이 있으면 이렇게 갖다 붙이고 이 PPT에 갖다 붙이고요. 이런 식으로 한번 요약을 해봤어요. 이거 아마 10년 전에 한 걸 겁니다. 제가 10년치를 이렇게 좀 발췌해 왔습니다. 이 PPT도 한 100페이지 되는데요. 요 파일도 원하시면 다 드립니다. 그리고 또 저는 이제 이런 사람의 글을 담고 싶었어요. 저 고규홍이라는 사람의 나무 이야기라는 글입니다. 자, 이런 사람의 글을 좀 담고 싶어서 이 사람의 글을 제 PPT에 옮겨 붙이고 이런 식으로 한번 요약을 해본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무슨 천재라서 이런 주제의 글을 쓰려고 한글을 탁 킨 다음에 일필이지로 쓰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저 사람도 분명히 뭔가 개요를 짜고 틀을 짜고 글 쓰려고 했을 거다. 그럼 저 사람이 저 글을 쓰기 위해서 최초에 짰던 틀은 뭐지? 이거를 내가 알아내고 그거를 내가 실행할 수 있다면 저 사람과 비슷한 글을 제가 쓸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작업을 10년째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갖다 붙이고 요약한다. 그러니까 10년치라 양식이 많이 다르죠. 갖다 붙이고 이렇게 요약하고 또 갖다 붙이고 이렇게 요약하고 여기서는 이렇게도 해봤어요. 나중에 제가 글쓰기 강의를 본격적으로 하게 됐을 때 이제 위에 까만 글씨는 이 신문 기사의 원문이고 빨간색은 그 원문에서 내가 이 작가라면 저 빨간색들은 좀 제거하고 써도 될 뻔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런 첨삭도 한번 혼자서 해봤어요. 그래서 파란색은 제가 첨삭한 거고 이런 연습도 한번 해보고 또 갖다 붙이고 요약하고 갖다 붙이고 이런 식으로도 요약하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오늘 이제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해야 되냐 하면 우리는 지금 칼럼 쓰자고 이 자리에 모인 게 아니고 보고서를 쓰자고 모였는데 그 중에서도 사업계획서다. 그러면 사업계획서 쓰려면 제가 이렇게 칼럼이라는 걸 자꾸 좋은 칼럼을 봤듯이 우리도 우리가 쓰고자 하는 칼럼을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 양식을 먼저 한번 볼까요? 자, 요런 걸 제가 하나 받았습니다. 자, 요런 게 우리가 써야 될 양식 중에 하나입니다. 2022년, 그러니까 HUG는 이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약자입니다. 이제 HUG의 사회공헌사업 공모제안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조직에서 이런 사회사업을 하시나 봐요. 그래서 우리의 사회사업에 참여하실 분은 요 양식에 맞춰서 글을 잘 작성해 주시면 그거를 보고 평가하겠다. 그런 거니까 앞으로 우리가 이제 글을 쓰시게 된다면 그냥 내가 백지에다가 목 찾았고 써라 그러면 그건 더 어렵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행히도 누가 정해주는 양식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할 일은 역량은 요거예요. 제가 만약에 어제도 제가 신입 신문 기자들 이런 사람들 강의할 때는 그냥 백지부터 강의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문 기사라는 게 양식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백지부터 써야 되는 거고 우리는 백지부터 쓰는 게 아니라 이런 양식에다가 글을 쓸 텐데 그럼 우리한테 필요한 역량은 내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이걸 읽고 평가할 사람들이 어떻게 빨리 알아듣게 할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논리적으로 쓸 건지 어떻게 이해하기 쉽게 쓸 건지 간결한 문장으로 쓸 건지 이런 연습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양식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자, 사업 분야, 사업명 이런 거는 사실 특별한 강의가 필요 없잖아요. 이거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죠? 빈칸이니까. 그죠? 대표자, 기관명, 소재지, 주소 이런 거 그냥 쓰면 되니까 이런 거는 큰 문제가 아닐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뒤에 가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사업 목적이라는 난이 있네요. 그리고 이렇게 파란색으로 누군가가 글씨를 써놨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어떤 내용으로 써라 라고 돼 있네요. 공사 사회공헌 체제 및 국제과제 이거는 우리하고 해당되는 내용은 아니지만 ESG 경영 등 대내외 이슈 및 방향성 등을 연관하여 기재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알아서 써라 라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우리는 두렵잖아요. 요렇게만 봐도 그래 기재하여 써라는데 여기다가 내용을 어떤 식으로 논리적으로 잘 쓰라는 거지 이런 건 또 없는 거니까 우리는 오늘 그런 거를 좀 알아보겠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소개라는 난이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기관 설명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관 설명이라면 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내가 소속된 협회에 대한 설명을 지금 여기다가 하라 그 얘기일 텐데 여기는 그냥 구체적으로 기재 이렇게만 돼 있네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쓰라는 거지? 요건 또 우리가 두려움의 대상이니까 어떠한 우리 머릿속에 있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지금 요게 필요하다를 요걸 보니까 좀 확인이 되네요. 그 다음에 기부금 운영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쓰세요 라고 이렇게 좀 돼 있네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선생님들이 글을 쓰시게 된다면 요런 사업 계획서에 이런 구체적인 우리의 활동 계획 이런 것들을 나중에 쓰시게 된다 그 얘기죠. 여기 또 볼까요? 사업 계획 해서 이제 사업 설명을 좀 하세요. 예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쓰세요.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또 예산은 또 이분들이 또 친절하게 이렇게 또 표를 줬네요. 그럼 이런 거는 그냥 표 안에다가 우리가 항목 쓰고 돈 쓰고 이렇게 또 쓰기만 하면 될 텐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이죠. 뭐 기대 효과, 기타 사항 이런 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뭐 일기 쓰듯이 편지 쓰듯이 쭈르륵 쓰는 게 아니라 이분도 보니까 네모 밑에 동그라미를 따고 동그라미 밑에 저거 이제 찍이라고 하지만 붙임표거든요. 그 붙임표를 따서 나름 논리적으로 또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런 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이런 것도 우리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사이에는 이게 법으로 좀 정해져 있습니다. 저런 말머리 기호 따는 것도. 그러니까 미리 말씀드리면 네모, 동그라미, 붙임표 그 밑에 뭐가 또 있다 그러면 가운데 점으로 따거든요.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 이걸 이제 네똥 찍땡으로 외워서 쓰거든요. 네모, 동그라미, 찍땡 그죠? 이렇게 하위로 내려오면 돼요.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이제 요걸 이제 별첨은 이제 첨부 파일입니다. 그래서 그럼 우리가 뭐 쓰나? 우리가 이제 요런 거 쓴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다행히 만약에 우리가 기업에 근무한다 그러면 이 목차도 사실은 내가 잡았어야 돼요. 뭐 기관 소개 만약에 이 양식을 만든 사람이 있을 거잖아요. 그죠? HUG의 어떤 직원 그 사람은 이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요런 거를 자기가 땄을 거 아니에요. 그죠? 사업 목적, 기관 소개, 사업 소개 기대 효과, 기타 사항이라는 큰 목차는 아마 이분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백지 상태에서 목차라는 것도 만드는 고민을 했겠지만 우리는 다행히 목차까지는 누가 잡아줬으니까 내용만 좀 잘 쓰면 된다. 그래서 내용 쓰는 법 이걸 오늘 좀 하려고 해요. 저 또 다른 사례 하나 볼까요? HUG 거 말고 이거 한번 볼까요? 이것도 좀 비슷하지만 이건 이제 경기도 복지재단이네요. 거기에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아마도 우리 연합회에서 이런 유사한 양식을 만들어 주시거나 있는 걸 주시거나 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경기복지재단은 어떤 양식이냐 볼게요. 자, 보면은 여기도 이렇게 지원 신청서 뭐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이제 인적사항 기재니까 이런 거야 그냥 쓰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사업계획도 뭐 이런 것도 그냥 다 간단한 단어로 쓰는 거니까 이런 걸 그냥 쓰면 되고 문제는 이제 이 밑에 거죠. 기관 현황 이런 것도 이제 그냥 쓰면 되는 거고 이제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여기서부터인 거죠. 사업 계획서. 그러니까 사업 계획서는 그죠? 제가 이거 할 테니까 저한테 돈 주세요. 이거잖아요. 우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건. 그래서 보고서의 목적은 직장인들도 그렇지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설득 아니면 공유인 거예요. 그죠? 설득은 이거죠. 저 부장님, 제가 이번에 뭐 신제품 출시 기획서 이렇게 썼으니까요. 도장 찍어 주시면 제가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거잖아요. 이건 이제 설득. 이게 이제 기획서, 계획서는 설득이 목적이고, 그다음에 공유의 목적이 또 있습니다. 공유는 뭐냐 하면 이제 뭐 결과 보고서라든지 상황 보고서 이건 공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 계획서니까 설득이 목적이 된다. 여긴 또 어떻게 돼 있나 볼까요? 사업 내용 및 추진 전략에 대해서 쓰시오라고 이렇게 되어 있네요. 여긴 좀 친절하게 되어 있습니다. 핵심 참여자, 주변 참여자, 여긴 또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사업 내용 및 집행 전략. 이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런 사업을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행 이렇게 하겠습니다를 뭔가가 지금 내 머릿속에는 있을 거잖아요. 있는데 중요한 건 의사 전달이라는 건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상대가 알아듣게 하려면 우리 특히 글로 써야 되니까 이 내 머릿속에 있는 걸 어떻게 써놓으면 저 사람이 알아들을까? 우리는 이제 그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능의 기출 문제를 미리 봐야 되듯이 우리가 써야 될 사업계획서 양식을 지금 미리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 편성은 주로 이렇게 표로 돼 있네요. 자, 이런 건 우리가 이제 채우면 되니까
오늘 주된 거는 이런 겁니다. 이런데 사업 전략, 기대 효과, 목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알아듣기 쉽게 쓰는 방법. 그러면 이게 지금 다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 사업계획서라는 걸 쓴 조직거를 한번 볼게요. 자, 보이시나요? 자, 여기 보시면 2022년 경기도 아동돌봄센터 사업계획서입니다. 자, 여기는 제가 이제 여기를 강의를 갔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냐 하면 경기도 수원에 가면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라고 있는데 그 여성가족재단 산하에 경기도에도 시가 엄청나게 많잖아요. 뭐 수원시, 화성시 많을 텐데 각 시마다 이렇게 아동돌봄센터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여성가족재단으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1년 동안 돌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봄이라는 건 뭔가요? 초등학생들이 뭐 맞벌이 부부나 이런 엄마 아빠들이 좀 늦게 오는 걸 위해서 한 6시까지 학교로부터 이렇게 보호를 받는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런 사업을 돌봄센터에서 한다는 건데, 자, 우리 돌봄센터에서는 올해 돌봄 활동을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라고 이분들은 이렇게 썼네요. 이분들 그러니까 글을 어떻게 썼나 한번 볼게요. 자, 추진 개요라고 목차 잡아냈네요. 근데 이제 우리가 목차를 잡을 필요는 없죠. 우리 양식이 되어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분은 추진 검거라고 해놔서 이렇게 1하고 가나다라 해서 이제 자기들의 어떤 내용을 써놨네요. 그죠? 그래서 요것도 말머리 끼워 따는 방식이 좀 이따도 하겠지만 이게 두 가지입니다. 내똥 찍땡으로 따셔도 되고 숫자로 따실 때는 이렇게 숫자 한글, 저 한글 밑에 뭐가 또 있다. 그러면 다시 숫자로 돌아가서 괄호 반괄호. 그다음에 반가로 1 밑에 뭐가 또 있다? 그럼 반가로 가. 반가로 가 밑에 뭐가 또 있다? 양가로 1.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가 이렇게 땄는데 더 따고 싶다 그러면 1가 밑에 반가로 1로 따고 그 밑에 뭐가 또 있다? 그럼 또 반가로 가. 그러니까 숫자 한글 이렇게 계속 크로스가 되면서 괄호가 하나씩 늘어나면 되거든요. 그런 얘기 이따가 또 보겠습니다. 자, 근데 요것도 사실 그렇게 잘 쓴 글은 아닙니다. 이제 거기 가서 강의할 때는 이거를 받아서 제가 이거를 수정하는 작업으로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죠? 하여튼 이렇게 썼다라는 것만 볼게요. 자, 이렇게 추진 근거가 있고, 요런 식으로. 근데 여기 중요한 건 주로 보시면 명사형으로 좀 끊어져 있죠. 그죠? 그러니까 보통 보고서는 서술형으로 뭐 입니다. 이렇게 쓰지 않고요. 명사형으로 끝내서 보통 글을 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명사형으로 끝내서 썼으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추진 목표라고 해서 또 그러니까 전체적인 글쓰기는 이거죠. 어떤 목차가 있으면 그 목차에 대해서 내가 쓸 말들을 꺼내 놓은 다음에 명사형으로 끊어서 가나다라 이런 식으로 따서 글을 썼다 이렇게 된 거죠. 이제 그런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게 잘 쓴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추진 목표라고 해서 가나다라 이렇게 네 가지를 쭈루룩 이렇게 해놓고 말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더 좋게 글을 쓰려면 저렇게 가나다라 저렇게 연속해서 쓰지 말고 잘 보니까 가와 나가 비슷한 성격이 있다. 그럼 얘들을 또 하나로 묶어서 추진 목표에서 가, 그 다음에 뭐 하나 하고 그 밑에 가나 제 두 개를 넣고 그 밑에 다라 얘를 또 같이 묶어서 써주고 이렇게 그룹핑을 해서 써주면 제일 좋거든요. 그 얘기 우리 좀 이따가 많이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이제 중점 추진사항 이래가지고 또 주르륵 이렇게 써놨네요. 그 다음에 가끔은 이렇게 글 쓰는 방식도 되게 좋아요. 그냥 이렇게 명사형으로 말머리 끼워 따서 쭈르륵 쓰는 것보다 어떨 때는 이렇게 도형 속에다가 글을 쓰면 더 좋아요. 그죠? 그냥 쭉 쓰는 것보다 잘 보니까 뭐 전략이나 목표가 있다면 전략을 왼쪽 네모 박스에다가 쓰고 화살표 한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목표 이렇게 딱 해놓으면 그 도형을 보는 것만으로도 이 이미지 전달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글쓰기는 이렇게 요렇게 쓰는 방식을 개조식 문장 쓰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소설처럼 쭉쭉쭉쭉 쓰는 거는 소술형 글쓰기라고 하고 요렇게 쓰는 거는 개조, 낮게 개자에 나뭇가지 조자. 그러니까 문장 낮게를 나뭇가지 치듯이 말머리 끼워 따서 쓴다. 그래서 요렇게 가나 다라 이렇게 딱딱딱 쓰는 방식을 개조식 글쓰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보고서는 무조건 개조식 글쓰기로 써야 되고 개조식으로 쓰든가 아니면 요렇게 도형 속의 글쓰기를 해주면 전달이 잘 된다.
자, 지금은 그냥 안내하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우리가 오늘 강의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기대 효과도 이분들은 또 이렇게 썼네요. 자, 여기 좀 글이 좀 잘 써진 데가 있나요? 자, 요런 게 좀 잘 써진 거죠. 자, 아까 제가 이분들이 아동 돌봄 추진 계획 우리 원래 할 건데요. 자, 우리는 크게 할 일이 두 가지입니다. 뭔가요? 직접 틈새 돌봄이 있고, 어디 가면 이제 2번이 있겠죠. 이분들의 2번은 뭔가요? 돌봄 프로그램. 그러니까 요렇게 글을 쓰면 좋다는 거예요. 자, 아까처럼 제목이 하나 있고 밑에다가 쭈루룩 쓰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묶어주고 하위 내용을 쓰고, 여기 보시면 이제 아동 돌봄 추진 계획인데 크게 두 덩어리로 묶었죠. 하나는 뭐예요? 직접 틈새 돌봄이 1번이죠. 그죠? 그 다음에 저 밑에 내려가면 2번은 뭐예요? 돌봄 프로그램이 큰 2번인 거죠. 그러면 요 위에 직접 틈새 돌봄은 또 몇 개로 묶었죠? 가, 나, 다, 라로 또 묶었죠. 그 다음에 가 밑에 무슨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나 밑에는 뭐 내용 하나밖에 없고, 라 밑에 또 내용이 또 두 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글을 쓸 때는 내가 그 목차에 쓸 내용을 일단은 최대한 많이 꺼낸 다음에 관련 있는 내용으로 묶어서 그 상위의 제목을 달아주는 작업, 요렇게 하는 작업을 하면 글이 굉장히 읽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 지금 보고 계시는 거는 경기도 아동 돌봄 센터들의 사업 계획서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업 계획서 쓸 때 글 어떻게 썼나 보시면 또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어떤 내용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개조식으로 글쓰기를 했고, 그 다음에 도형 속에다가 글쓰기도 좀 했고, 그죠? 그 다음에 관련 있는 내용은 좀 묶어서 중간 제목을 이렇게 좀 달아주는 작업,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면 오늘 글 쓸 때 우리한테 필요한 능력이 뭐겠어요? 우리가 쓸 글이 있으면 그 제목의 내용을 좀 많이 뽑고 중간중간 묶어서 상위에 이름 붙여주는 작업, 요거 이제 그룹핑이라고 하거든요. 요 능력이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거를 문장으로 쓸 때 좀 예쁜 문장으로 써야 될 거잖아요. 읽었는데 문장이 너무 지루하거나, 읽었는데 뭐 이 사람 글은 한 문장을 넘기기가 힘들다 이렇듯이 하면 안 되니까 좀 예쁜 문장으로 쓰기, 이런 것까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고서 사례는 한 이 정도 보는 걸로 할게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글을 써야 된다는 거죠. 안전관리 계획이라 그러면 이렇게 보면 가, 나, 다 이렇게 중간 제목이 있죠. 목적, 방침, 세부 추진 계획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방침 밑에다가는 또 어떤 내용들이 딱딱딱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고서를 쓸 때는 큰 제목 밑에 중간 제목들이 하나, 둘, 셋 이렇게 들어가고, 그 중간 제목들 밑에 내용들이 또 이렇게 들어가는 식으로 개조식 글쓰기를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사업계획서를 쓴다라고 이 자리에 있지만, 자, 그러면 다른 사례들도 한번 보고 가는 게 좋겠죠. 우리가 우리 사업계획서 쓸 거니까 사업계획서만 보는 게 아니라 아주 좀 간단하게, 제가 아까 우리가 뭐 조직에 가면 보고서라는 건 계획서라는 것도 있고 결과보고서라는 것도 있고 그렇다고 했잖아요. 그죠? 우리가 계획서나 우리도 어쩌면 결과보고서를 써야 될지도 모르죠. 언젠가는. 이 지원을 통해서 뭔가를 내가 돈을 받아서 활동을 했다면 마지막에 결과보고서를 요구할지도 모르죠. 이제 우리가 결과보고서나 계획서를 당장을 쓸 건 아니지만, 그러면 계획서라는 거 이거는 어떻게 썼지? 그거는 제가 잠깐 한번 사례 몇 가지만 한번 보고 갈게요. 이런 것들이 보고서다라는 거죠. 자, 요 사례는 뭐냐 하면 농촌 청년 불패 우수 모임 시상식 및 간담회 추진 계획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담회 추진 계획서예요. 우리가 뭐 요걸 쓸 건 아니지만 이 사람이 글을 어떻게 썼나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는 뭐냐 하면, 이건 이제 세종에 가면 농정원이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국가로부터 예산을 받아서 이제 귀농하고자 하는 청년들을 모집한 다음에 농사 짓는 법도 가르쳐주고 돈도 지원해주고 해서 1년 동안 농사를 짓게 하는 뭐 그런 단체대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했으면 나라에 돈이 들었잖아요. 그럼 연말에 상사가 나한테 지시할 수 있잖아요. 그 지난번에 우리 농촌 청년 불패 사업 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 중에 좀 농사 잘 짓고 귀농 잘하는 청년들 몇 명 선발해서 우리 농정원으로 불러다가 상도 주고 우리 원장님하고 간담회도 좀 하게 한 페이지짜리 간담회 추진 계획서 한번 써봐라.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같으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 보고 우리 연합회 회원들을 위해서 한 3주 정도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좀 진행했으면 좋을 거니까 교육 계획서 한번 써봐라. 이래버리면 우리는 백지 앞에서 어떤 목차를 잡고 어떻게 글을 써야 될까요? 그런 고민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고 우리 걸로 넘어간다면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아요. 자, 이 사람 어떻게 한번 썼나 볼게요. 이 사람은 이런 지시를 받은 다음에 처음에 이렇게 목적 썼네요. 목적. 네, 팀장님, 이번 간담회 추진은 이런 목적으로 해요. 라고 이 사람은 목적이라는 걸 제일 먼저 썼네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목차로 추진 개요라는 걸 땄네요. 그러니까 개요는 뭐예요? 대략 개자에 요약할 요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 요약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간담회 추진 계획에서 중요한 내용, 일시 장소 참석 대상 하고 주요 내용, 요것들을 일단 먼저 요약을 해놨네요. 개요라고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목차는 세부 일정이라고 해서 우리 오늘 2시간 동안 진행할 건데요. 5분 동안 뭐하고 5분 동안 뭐하고 50분 동안 60분 동안은 이런 일을 할 거예요 라고 세 분 추진 계획이 있네요. 그 다음에 어떤 목차가 있을까요? 소요 예산이 있네요. 그래서 돈 이만큼 들어요 하고 끝냈어요. 자, 이제 이 사람의 의식을 한번 따라가 볼게요. 이 사람이 농정원에 다니는 공무원입니다. 근데 상사로부터 우리가 원래 실시했던 농촌 청년불패 사업 간담회 추진을 위해서 추진계획서 한번 써보세요 하니까 이제 이렇게 쓴 거예요. 네, 팀장님 하고 자기 자리로 돌아와서 간담회 추진 계획이니까 추진 목적, 추진 개요, 그다음에 세부 일정, 소요 예산 이렇게 해가지고 썼네요. 그죠? 목차는 그렇게 잡고 이 사람 내용 어떻게 썼나? 이 사람들이 개조식으로 썼죠. 추진 개요가 있으니까 네똥 찍땡으로 썼죠. 네모가 있고 동그라미로 일시장소 대상이 있고 대상 밑에는 또 뭔가 세부 내용이 있으니까 농정원, 농정청년불패 이렇게 또 두 개로 그룹핑을 해서 또 이렇게 썼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보고서를 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는 이제 목차를 우리가 딸 필요가 없으니까 목차는 정해져 있다. 그러면 우리가 써야 될 목차 부분에 내용을 꺼낸 다음에 그 내용들을 그룹핑하는 작업이 중요해요. 그래서 상위에 이름 붙이기. 그런 다음에 예쁜 문장으로 쓰기. 이런 작업들이 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그런 내용으로 한번 강의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례 보는 것만으로도 시간이 엄청 많이 가네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는 이제 시작이네요. 자, 이제 사례들을 이렇게 좀 봤습니다. 그러면 보고서도 그렇지만 모든 글은 글 속에 뭐가 담겨야 되냐 하면 잘 읽히는 글이란 글의 사요소가 담겨야 되거든요. 글의 사요소는 주제, 구조, 소재, 표현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칼럼 쓰자고 있는 건 아니니까 보고서에서 주제, 구조, 소재, 표현을 따져보면 이래요. 주제는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업계획서를 쓰니까 우리의 핵심 메시지는 뭐예요?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는 거니까 사업계획서를 쓰실 때는 내가 이 사업을 통해서 뭘 할 거다라는 내 메시지가 일단 정확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목차를 따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목차는 이미 우리 사업계획서는 따져 있을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 목차에 해당되는 내용을 도출해서 구조화되는 문장으로 쓴다. 자, 그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써야 될 글은 이 중에서 뭘까요? 이제 계획서입니다. 제가 아까 그랬죠. 보고서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조직에 가시면. 근데 우리는 그 중에서 계획서를 쓴다고 했습니다. 자, 일어난 일을 정리할 때는 상황보고서입니다. 그리고 수행한 일을 확인하고 평가할 때는 결과보고서나 검토보고서 이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추진할 때는 기획서나 계획서가 되겠죠. 근데 그럼 우리가 오늘 써야 될 보고서는 뭐다? 기획서나 계획서 요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요걸 일단 아시는 일이 중요하다. 그죠? 보고서 작성이라고 해서 무조건 보고서 써야지가 아니라 보고서란 말 그대로 누군가에게 보고하는 문서인데 우리는 그 중에서 일어난 일을 정리하는 것도 아니고 수행한 일을 확인하는 것도 아닌 새로운 일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획서나 계획서를 우리는 쓸 거야. 이거를 먼저 명심하고 가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우리는 계획서를 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목차에 아까 보니까 그 사업계획서에서 위에 보니까 뭐 추진 배경,
그 다음에 뭐 실행 계획, 뭐 이런 것들이 목차로 이미 따져 있었죠. 그죠? 근데 그거를 그 사람이 그걸 왜 땄는지를 우리가 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사업 계획서니까 이 사람이 양식 만들어서 이렇게 쓰라니까 쓴다라는 게 아니라 사업 계획서 양식을 열어봤더니 내가 이 일에 대해서 추진할 배경, 그 다음에 실행 전략, 기대 효과 이런 거 쓰라고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럼 저거 왜 이걸 쓰라는 거지를 먼저 좀 아는 작업을 좀 할게요. 자, 보고서의 목차는 보고서는 왜 쓰나요? 누군가가 읽으라고 쓰는 거잖아요. 그죠? 독자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보고서의 목차를 따는 원리는 이래요. 만약에 읽는 사람이 상사라면 상사가 궁금해하는 내용을 궁금해하는 순서로 배치하는 게 보고서 목차의 원리입니다. 그죠? 그러면 상사라는 사람은 보고서라는 거에서 뭐가 궁금할까요? 상사라는 사람은 어떤 일을 시켰다면 이런 게 궁금하지 않을까요? 이 일을 왜 해요? 근데 현 상태가 어떻길래 해요? 현 상태 중에는 뭐가 문제예요? 근데 그 문제 왜 생겼어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해법 좋은데 누가 언제까지 실행할 거예요? 이거 하고 나면 뭐가 좋아져야 돼요? 뭐가 좋아져요? 그리고 이걸 좀 요약해 줄 수 없나요? 뭐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하실 거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우리가 보고서용 목차 이름으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빨간색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왜 해요? 이걸 우리는 보고서에서는 배경이나 목적이라는 목차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죠? 그 다음에 현 상태 중에는 뭐가 문제예요? 하면 우리는 그거를 문제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 문제는 왜 생겼어요? 라는 상사의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보고서 목차로는 뭘 쓴다? 원인이라는 이름으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빨간색들 배경, 목적, 현상, 문제점, 원인, 해법, 실행계획, 기대효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고서 목차로 사용하는 거예요. 왜? 보고서라는 거에서는 상사가 저런 걸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러면 목차 따는 사례 한번 볼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사업계획서에 왜 이 내용을 써야 되는지를 알기 위해서 보고서 목차 원리를 지금 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업계획서의 목차를 우리가 딸 건 아니지만, 자, 우리가 만약에 서울시청의 공무원인데 어제 우리 서울시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근데 서울시장이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나한테 이렇게 지시할 수 있겠죠. 어제 우리 서울시에 비 엄청 왔다던데 나 지금 교통방송에 나가서 브리핑해야 되니까 한 페이지로 집중호우 상황보고서 한번 써보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럼 그 백지 상태에서 우리는 보고서 목차 어떻게 따면 좋을까요? 서울시장이 궁금한 내용을 궁금한 순서로 질문에 답을 하면 보고서 목차가 되겠죠. 서울시장이 이런 식으로 질문하지 않을까요? 도대체 어제 우리 서울시에 비가 얼마나 왔어요? 이게 제일 먼저 궁금하겠죠. 안 그러면 지금까지 뭐 했어요? 이런 질문 먼저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딱 출근하자마자 도대체 비가 얼마나 왔어요? 그래서 현황이 되는 겁니다. 그죠? 집중호우 상황 보고서는 네, 그래서 우리 서울시에 어제 강남구에는 비가 얼마가 오고 서대문구에는 얼마가 왔습니다. 라고 현황 보고를 딱 해주면 서울시장이 그래요? 한 다음에 다음 질문 뭘 던질까요?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다치고 재산 피해가 얼마예요? 그 다음 묻겠죠. 그죠? 그 흐름상. 그러면 문제점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어제 사람이 얼마가 다치고 재산 피해가 얼마가 났습니다. 라고 문제점을 보고서에 보고해주면 거기까지 서울시장이 읽었다. 그럼 서울시장은 그 다음에 뭐가 궁금할까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했어요? 이제 이게 궁금하겠죠. 그러니까 그 다음은 조치 결과. 네, 그래서요. 뭐 이런 지원을 좀 해주고 사람들은 무슨 체육관으로 이재민을 좀 옮겨주고 텐트를 몇 개 이렇게 쳤습니다. 라고 조치 결과를 얘기하면 그 다음 서울시장이 뭘 물을까요? 그래서 지금부터 뭐 할 거예요? 이걸 물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고서의 목차란 지시받는 사람이 그 사안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내용을 궁금해하는 순서로 담는 게 보고서 목차다. 그래서 집중호우 상황 보고서 쓴다면 요 흐름이 될 거예요. 현황, 문제점, 조치 결과, 향후 계획. 이게 보고서의 목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간담회 추진 계획서도 그런 흐름인 거예요. 만약에 우리 농정원으로 사람 불러다가 간담회 좀 할 테니까 계획서 한번 써봐요. 그럼 뭐가 궁금할까요? 우리 이거 왜 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돼요? 만나서 뭐 할 거예요? 이거 돈 얼마나 들어요? 이런 게 상사가 궁금하다. 그래서 그렇게 잡았죠. 만약에 우리가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를 쓴다. 그러면 이런 흐름으로 따면 상사의 궁금한 내용을 궁금한 순서로 땄다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조사 결과 이렇습니다. 이 조사 결과에서는 이런 게 문제인데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개선해서 향후에 이런 식으로 개선하겠습니다. 요 흐름으로 따면 될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보고서의 목차가 이렇다라는 거를 좀 알아두시고, 그러면 우리는 사실 보고서 목차를 만들 일은 없을 겁니다. 사업계획서에 목차가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우리 조금 쉬었다가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요런 실습도를 좀 한번 해볼게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면 보고서는 서술형의 글을 논리적인 개조식 문장으로 옮기는 작업, 이런 것들이 때문에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재에 이런 실습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는 각 목차별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쓸 건데 저렇게 서술형으로 쭈르륵 쓰면 안 될 거잖아요. 그죠? 얘를 요런 식으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요런 식으로 써야 보고서 문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쉬었다 와서는 조금 쉬운 실습부터 저런 것들을 이렇게 고치는 실습,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이렇게 고칠 때 무작정 논리적으로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예쁜 문장도 쓰고 좀 지지부진한 문장은 간결하게 뭐 조사도 좀 빼준다던가 이런 작업도 좀 해주면 좋잖아요. 그 다음에 도형 속의 글쓰기도 좀 해주면 좋고, 그래서 우리 오늘 좀 쉬었다가 이런 논리적인 글쓰기, 다음 시간부터는 본격적으로 실습을 좀 할 거니까요. A4지를 좀 갖다 놓으시고 카톡에서 교재도 좀 다운받아 놓으시기 바랍니다.